절대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더 이상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단 한 번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효과도 보장하는 의식인 집에 대한 비방, 평생 부족이 되겠죠. 재외 비방 2달 정도면 상대가 이렇게 돌아오는 비방인데, 매매 비방은 1년이지만 일주일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형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소금이 돈이기도 했었어요. 벼삭을 항아리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자꾸 골라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소뚜껑입니다. 바람난 여자랑 잠자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가 시험관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새끼를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럼요. 저는 이 비방하고 잘 맞추나 저는 보다. 정말 잘 된 케이스예요. 꼭 써봐야겠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부정만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비방입니다. 특히 매매 비방 의뢰가 정말 많아요. 예. 저는 A4 용지에 우리나라 성씨 예. 107가지 네, 정도를 직접 수기로 손으로 써서 현관이나 카운터, 벽에 걸어두는데, 통상적으로 이 비방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매매 비방은 더 빨리 성사가 돼야 되기도 해서 유통기한이 짧은 비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잘 되는 가게고 항상 꾸준히 그 매출은 해왔던 가게인데, 어느 한날 손님이 반이 안 되게 줄거나 이렇게 할 때 비방을 어떻게 하면 되나. 소금이 귀한 시절에는 소금이 돈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수북하게 종이컵이나 밥그릇에 수북하게 해서 입구에 놓으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땅을 3번 굴리셔야 돼요. 왼발로. 꼭 왼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옴객객 여울령이라고 이렇게 3번을 외치시면 손님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잠시 풀어주는 그런 비방안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유통기한은 너무 짧아요. 일주일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감춰왔던 건데, 벼삭을 항아리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네. 그 맨 위에다가 이제 상지를 덮어서 그걸 보관을 하고, 우리 왜 선생님들 쓰다 보면 가끔 방울이 깨지거나 혹은 네, 뭐 네, 칼이 네. 나 있거나 이제 네, 오래된 네. 구엽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그 항아리 안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돈도 넣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하루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돈을 넣어서 밑에다 숨겨라. 파묻어라. 그리고 나서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벼삭을 갈아주게끔 합니다. 소금 항아리는 우리가 부정을 걷어낸다는 뜻으로 뚜껑을 열어놓게 하지만 이 벼삭은 돈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항상 집 현관이나 우리가 무당선생님처럼 건립이나 왕래에 보관을 하게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관이나 카운터, 돈이 들어와야 되는 곳에 항아리에다가 벼삭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보관을 하게 해요. 저는 진짜 이건 나한테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방하고 잘 저는 맞추나 보다. 정말 잘 된 케이스예요. 꼭 써봐야겠네. 오늘 큰 비방 하나. 거기 강원도에서는 그거를 말명단지라거든. 네, 맞아요. 네. 말명단지라거든. 왜냐면 지금 방울이나 노쇠 깨진 거 맞아요, 맞아요. 하니까 말명단지라는데, 그런데 돈 욕심에 방금 선생님들이 알려준 비방들은 섞어 하면 맞아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자식식만 잘 배워가세요. 비방이 섞이면 신싸움이 나서 좋은 기운이 오히려 나쁘게 맞아요.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무당 한 명이 알려준 비방에도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 대한 비방 문의도 많이 받는데, 만약 집을 짓는 경우라면 집을 짓기 전에 오토 지신에 대한 부적 5장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묻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는데, 부적하고 오지그릇 있죠, 오지그릇. 네. 오지그릇하고 조각을 내서 자꾸 골라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서 거기다 이제 콩코리를 하기 시작해. 네. 그거는 평생 부족이 되겠죠. 그럼요. 그죠.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은 현관 앞에서 박바가치나 사기 그릇을 아주 힘대로 깨라 그래. 모든 애군을 글로 다 소멸을 하고 전기밥솥 딱 들고 터나무 가라 그래. 그거 한번 일러줬는데 신도가 안 깨지는 코 S자 그걸 던지는 바람에 안 깨져가지고 안 깨졌는데 저는 맞아요. 동토를 예방하는 방법과 동토가 낫는지를 잡아내는 비방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 이사 가게 되는 집에다가 조그만한 종이를
잘라서 거기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냅두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오곡을 뿌려가지고 딱지를 접어서 동서남북 중앙 집 안에 장판을 들어가고 숨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 이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데코 타일이 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똑같이 동서남북 중앙에 배치를 하되 가구 아래나 뒤에다가 그냥 붙이는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그 딱지 안에 들어가는 그건 똑같아요. 마당이 있는 집이나 이미 대공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내 집의 동토가 얼마나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소뚜껑입니다. 소뚜껑. 마당에다가 비대자루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소뚜껑을 하나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비대자루 하나 건드려서 해머나 큰 망치로 이제 뭐라 읊어야 되는데 요건 나도 선생님 바람 비밀. 읊으면서 뭐라 하면서 딱 치면은 힘껏 내리 찍으면 이제 그게 소뚜껑이 아작이 나잖아요. 이게 딱 정확히 5방향으로 나눠지는 소뚜껑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동서남북 중앙으로 5개가 나오면 그거를 집안 마당에 땅 파가지고 그걸 묻어요. 우리가 상지에 싸가지고 묻고 아작이 나는 소뚜껑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동토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비방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희한한 게 재외 비방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2달 정도면 상대가 이렇게 돌아오는 비방인데 남녀 인형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그 사이에 인연부를 질러 넣어줘요. 오색실을 이제 그 마주보게 한 인형을 7매듭을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고 하얀 종이로 싸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그 여자나 남자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자는 방법, 비방.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장롱 안에 넣으면은 그 비방이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애나 애정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는 상담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사람과 상대방이 끝이 훤히 보이고 이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 그 순간에 기분 좋으라고 그럼 내가 부적 써서 혹은 다른 비방 써서 너 꼭 제외하게 해줄게. 꼭 잘 되게 해줄게라고 그 순간 이 살해자 편을 들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희망 고문이 돼서 나중에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 바람기 잡아달라는 비방을 부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 헤어질 수는 없으니. 그런데 그런 비방은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바람난 여자랑 잠자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바람을 피울 수 없게끔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방도 부적처럼 목적이 성사됐으면 그 유통기한은 끝난 거예요. 돌아왔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적을 체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바람기 잡는 비방은 계속 놔두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비방 중에 제일 효과가 좋고 유통기한도 깔끔한 게 합격 비방입니다. 진짜 깔끔하죠. 날짜가 시험은 있으니.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딱 100일 전에 스타트 해가지고 합격 딱 책상 가방에 넣어주고 그럼요. 근데 진짜 그래요. 합격이 이게 날짜가 딱 정해진 거는 이상하게 그게 효력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방이 통할 법한 학생한테 그것도 해주는 게 좋지. 그럼요. 공부도 안 하는 애한테 합격부 해가지고 합격이게? 그건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원한을 품고 나쁜 목적의 비방을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나쁜 기운은 안 좋은지 모르고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나쁜 목적을 가진 비방의 유통기한이 더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기운이 머물러 있다가 나를 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절대 알려드리지 않고 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의심하게 하는 굿에 대한 효과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첫 번째, 고사입니다. 저는 토고사 가장 효과적인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 보고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하는 게 좋긴 하고 사정이 좀 어려우면 이제 한 1년 보기도 하긴 하는데 만약 정식으로 고사를 지내기 어렵다면 막걸리라도 좀 올려서 인사반원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저는 토고사 한 지 뭐 2년, 3년이 지나도 별 일이 없으면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토고사를 계속 하던 사람은 딱 1년이
지나가면요 마음이 찝찝한 거. 맞아요. 본인이 해달라고 해요. 해달라고 해요. 본인들이 하시려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사고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를 팔 때까지 또 유효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이 차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고사는 사실 저는 무당히 진행을 해야 유통기한도 길고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축원이라든지 공수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고사 후에 뭐 터에다가 비방을 해주신다든지 그럼요. 예. 부적을 새겨주신다든지 일반인 분들이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안 하니만 못해요. 그리고 고사보다 저희가 더 많이 의뢰받는 것 두 번째가 또 치성입니다. 네. 치성은 구술하기 어려울 때나 임시로 뭔가를 막아주기 때문에 간단한 예와 본을 대우를 해서 막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통상적으로 치성의 경우가 한 1년 정도? 많게는 2,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1년이더라고요. 치성은 살을 푼다든지 관자가 있거나 장사문을 열어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내고 치성도 봄, 가을마다 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데 가끔 공수로 더 긴 기간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주 맞이 치성을 가장 많이 지내요. 성주 운맞이 치성은 유통기한은 1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치성을 할 때는 거의 1년으로 보거든요. 1년 치성을 드리는데 형편이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또 맞는 방법으로 다른 기도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유통기한이 짧아야 좋은 치성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삼신치성. 애가 정지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은요 스크린 고풀장을 팔려고 왔어요. 매매를 하려고 치성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앉아 두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가게를 팔아줄까 네 새끼를 줄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시험관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식을 주면 덧없이 고맙죠. 그랬는데 진짜 새끼를 준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꽃포장은 지금까지도 안 팔렸을 거야 아마. 근데 아기가 돼서 지금 돈보다 더 귀한 걸 주셨네. 그렇죠. 한 4, 5살 됐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의심 대상 1순위.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보장하는 의식인 굿입니다. 태마나 태송굿처럼 굉장히 어렵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 굿들은 유통기한이 짧다고 봅니다. 저는 1년마다 정말 짧은 경우는 6개월마다 물론 그 시기마다 굿을 해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사후 관찰을 해줘야 되는 게 다른 굿들에 비해서 훨씬 짧고 기간도 단축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상굿은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돼서 시작한 조상굿이지만 잘 돼서 감사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꽃은 사실 기간을 따진다기보다는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조상꽃이 많은 이유가 요즘에는 다 산이고 바다고 다 없애고 납골로 우리가 모시니까 좋은 명산 명기는 다 사라지고 어르신들이 앉을 때는 다 없어져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갈 곳이 자손들밖에 없다 보니까 빙이다, 이접이다, 가위 눌렸다, 무슨 신이다 온갖 영적 증상에 많이도 시달리면서 이런 의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빙의굿에 의뢰가 참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내리 3년 동안 저는 굿을 시켜요. 맞아요. 빙의 환자는 잠재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빼고 그걸 하고 뭐 해도 그러니까 내리 3년을 해서 시켜서 올 눌레고 내년 닦고 후년 닦아서 그 다음에는 3년 후에 하든지 5년 후에 하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면 쌀기도라도 붙이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제수꽃이나 작두꽃도 많이 하시는데 제수꽃은 6개월 내지는 1년마다 작두꽃도 보통 1년을 유통기한으로 보지만 가물이 너무 세면 6개월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발동이 돼요. 그래서 1년을 가던 게 또 해놓으면 1년 반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이렇게 점점 내가 발동됐던 시기가 늘어나요. 웬만하면 3년을 내리 풀어라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치성이나 굿 이후에 귀신이 더 붙거나 막 조상이 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구슬해도 조상님께 너무 혼나면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그럼요.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구슬하는데 생전에 얼마나 고부 갈등이 심했는지 봐달라고 아무리 이렇게 빌어도 며느리를 혼내기만 하시는 거예요. 구세 효과가 있더라도 오래 가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간혹 치송을 권해도 성이 안 차니까 오히려 그 금액에 맞아요. 더 이렇게 보태서 구술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맞아요.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반인 분들은 구세의 유통기한이 더 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신명도, 조상님도, 제갓집도 이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거리거리 할 수 있으니까 뭐 효험과 유통기한도 당연히 뭐 굿이 더 크고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성은 돈이 적게 들어가서 유통기한이 짧고 굿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통기한이 길고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백날 천날 굿을 해도 그럼요. 원 뿌리를 못 찾으면 맞아요. 치성보다도 못한 게 굿이에요. 그럼요. 굿도 자주 하면 굿살이 퍼져요. 집구석 말아먹는. 네. 아무리 못 가도 7개월에서 8개월은 지나봐야 표시가 나는데 그럼요. 1년에 13번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굿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무당이라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책임을 다해 빌어주고 기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슬할 때 저는 계약서를 써요. 말이 많아지고 탈이 많아지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굿은 내가 절대 강제로 요구한 거 아니고 굿값과 계약금이 얼마고 무슨 목적으로 이 굿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굿을 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성사시킬 거야. 책임을 질 거야. 적어도 신뢰적인 말들은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계약서가 저한테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죠.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는 제갓집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음을 주고 저는 또 한 번의 책임감으로 다잡아가는 거죠. 굿하고 5, 6개월이 지나도 뭔가 제대로 안 되거나 더 난리가 나면 최소한 산이라도 그럼요. 데려가서 빌어주는 것처럼 우리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무당이 더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치성이나 굿을 했으면 꾸준한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맞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관이 뚜렷하면 무슨 굿을 한 이후에도 후회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귀한 돈 들어서 맡겨주시는 만큼 예.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만약 굿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사히 굿을 끝내신 분들은 꼭 성부를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